세미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일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은 이 상품 소비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물건, 특히 공산품의 홍수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품이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량 상품의 경우가 그것인데요. 심한 경우는 문제 있는 상품의 소비가 재산상 또 건강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보완과 보상에 관한 법령 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 책임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물건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는 생명과 신체 또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 침해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제조자가 이 소비자나 이용자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입니다. 오늘 일요경제 세미나에서는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PL센터 김희진 회장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도구 리포터와 함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도구 리포터. 네. 이거 언제 열린 세미나입니까?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지난 금요일 원래 조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최고 경영자들의 원래 조찬회에서 한국PL센터 김희진 회장이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기업의 영향이라는 그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현재 김희진 회장은 또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법에 관해서는 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PL의 제조물 책임법은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의 약자를 땄습니다. 네. 쉽게 생각한다면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사용한 최종 소비자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신체적이거나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품을 공급한 유통업자라든지 또 최종 생산한 생산자가 거기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최대한 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은 좀 관계가 있는 것이 최근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의 PL법이 리콜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은 이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사전에 어떤 결함이 생겼던 것을 이제 다시 반환해주거나 다시 교환해주는 것인데 이 피해는 좀 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기업으로서는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자칫하면 기업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사실 그런 예가 우리나라가 아닌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몇 차례 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요, 김희진 회장이 이 제조물 책임법이 우리 기업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던가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들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와 있습니다. 김희진 회장은 특히 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회사 측에서 사용 설명서에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이 법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요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에서도 과대 광고가 났을 때는 또 이 문제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봤을 때 이제 기업은 최고 경영자서부터 이 현장에 있는 관리자까지 이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단계, 유통의 단계까지 또 광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도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PL센터 김희진 회장의 강연,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기업의 영향을 듣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밝혔습니다만은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귀중한 생명 5명이 군인이 죽었습니다. 예, 그전 같으면은 그냥 재수없다,
그 헬기가 십몇 년 지났다고 우리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냥 노후화돼서 떨어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PL법이라는 그런 배경하에서는 약간의 기본적으로 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뭐 결함이 있었다, 이거 증명하고 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이렇게 5명이나 죽은 피해가 있었다. 그래 인공위험 증명이 되면은 그에 대한 반대 자료를 헬기의 제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헬기의 제조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PL입니다. 그전 같으면은 헬기를 제조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걸 원고 측에서 증명합니다만 이제는 원고는 기본적인 소개 제시하면은 피고 측에서 모든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부담을 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민법상의 책임이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 먼저 과실과 부족이 있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책임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과실, 부족 여부에 불만하고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가 일어났다. 이것만 증명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제조업체에게 또는 수입업체 또는 가공업체 또 유통업자에게 그런 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일책임법 PL이란 그런 배경과 필요성이 어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아마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랄프 네이더 등을 중심한 소비자 보호 운동이 일어났고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 권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한 기본법이 PL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디파켓들이라고 소비자는 약하고 돈이 없고 대신에 제조업은 또 사업자는 돈이 많고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면 비교적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추세가 미국에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PL법이 시행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생산자와 사용자, 수요자가 비교적 아닌 상태였는데 아마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이후에는 몇 가지 유통단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PL법, 다시 말해서 그런 고의 과실 또는 그런 부주를 증명하지 않아도 제품에 결함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PL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그동안 아까 말한 민사 책임, 부주의, 또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였습니다만 그런 제도 가지고는 소비자 보호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민법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민법을 한 단계 높여서 소비자 보호를 해서 소위 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엄격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PL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거의 30여 국에서 PL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때문에 여러분들 애로를 겪은 분도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미 PL은 국제화의 추세를 탔고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데서는 PL법이 단지 어떤 해외 문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PL법이 나오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PL법이 어땠느냐? 미국에서 핀토 차를 추돌해가지고 사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한 300만 불이었는데 직접 손해배상 300만 불이었는데 이것이 제조회사가 그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직접 피하는 관계없이 그 회사에 일종의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무려 1억 불을 갖다 배상하게 한 1억 불 이상을 배상하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여러 건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운전자 책임이다 하셨습니다만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몇 분의 한 42명 정도가 이를 단지 이건 운전자 책임이 아니고 회사에서 차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 소송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겼습니다.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원인 관계가 분명히 증명이 되지 않고도 소비자의 피해와 그런 개연성만으로 이런 원고가 이긴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세정용영제에 대해서 거기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도 피해를 증명을 해서 원고가 승소해서 무려 3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주스를 마셨는데 그 주스 마시면 갑자기 목에 파편가 느껴가지고 후두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거 재수없다 하고 그냥 끝냈을 텐데 잠깐 그것도 언제는 끝냈을 텐데 맥도날드가 그럼 보상하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먹은 사람이 이건 피해법 때문에 아마 정식으로 제소하겠다 해서 정식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전체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실미 조그만 스트로 있죠. 그 빨대를 통해서 그걸 들어갈 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해서 원고는 내가 주스만 먹고 햄버거 먹었지 점심시간에 다른 거 먹을 이유가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싸웠습니다. 재판부는 예년과 달리 원고에 다시 말해서 주스 햄버거에는 먹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그런 전자에서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일본의 아주 피해 사건의 그 아주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는 이제는 피해자들이 단지 재수 없다. 이거 오늘 그냥 그들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일으키면은 이거 소송하면은 큰 보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제조업자들은 아마 그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지 않으면은 상당히 큰 그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책임법에 그런 왜 나왔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조물에 대한 위험은 제조자가 부담한다. 그런 원칙과 함께 또 제조자가 벌인 이익은 소비자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런 그 신뢰 보상 책임 또는 제품이라는 것은 광고나 모든 제품 설명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보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저버리면은 그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이론화에서 이런 그 제조물 책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해라는 건 제조물 책임받는 근본적인 법적인 그런 정의는 뭐냐? 물건을 생산해서 그러한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디자인, 원칙적인 디자인 또는 표시나 광고상의 어떤 결함 내지 부주의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고 생명, 생체, 재산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그 손해와 결함, 그 피해가 일어났다는 그 결함과 피해가 인과관계만 증명이 되면은 그런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이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제조물 책임의 기본 이론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제조 과정,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표시, 라벨링이라고 하죠. 광고에 있어서 뭐 미입하다거나 잘못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해를 인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부담하는 것이 그 기본의 기본 이론입니다. 제조물 책임 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옛날에는 계약 책임 또는 불법의 책임, 과실 책임, 보증 책임 주로 민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배상 제도였습니다만은 다시 부연합니다만은 민법상의 어떤 부담이라는 것은 과실,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부주의 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 상황을 증명할 때 원고가 또는 제조업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증을 주로 원고, 다시 말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저 제조업자가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잘 어렵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조업자가 갖추고 있지. 그걸 안 해놓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보상이 어려운데 이제는 엄격 책임주의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원고 쪽에 있고 아까 말한 고의, 과실, 부주를 증명하지 않아도 단지 문제가 있고 피해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나 우리 부주 충분히 검사도 다 했고 디자인도 다 맡겨가지고 쭉 안전검사 다 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그 제조물에 대해서 단지 아까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단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그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이상한 사용, 그러나 예견될 만한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엄격 책임주의가 미국에서부터 60년대부터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아마 PL법 도입과 함께 이런 엄격 책임주의가 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죠. 최근에 자동차 업체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어떤 지시로 또는 자체적으로 리콜을 했는데 리콜을 통해서 이것은 옛날에는 리콜이 주저했습니다. 회사들이. 왜냐?
이거 괜히 회사 이미지나 실추하고 손해도 많고 비용도 엄청 크기 때문에 리콜했다가는 괜히 손해가 많겠다 그랬는데 최근 한 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차라리 리콜하는 것이 회사가 문제지 말고 리콜하는 것이 첫째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제품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둘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배상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알면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직면이 된다면은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넣기 때문에 리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미국의 80년대 이후에는 리콜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등 포함해서 리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PL법이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그 리콜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PL법이 이렇게 미국에서 또는 EU에서 이게 일어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 보험입니다만은 아마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나 소비자를 보호하다가 제조업자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70년대, 80년대도 미국에서 소위 우리가 PL 위기의 도래라 그랬습니다. PL법이 하다 보니까 수천만 원은 보통이 자동차 경우 수천 보통입니다. 뭐 때는 억불 이상까지도 손해배상을 지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회사들이 도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PL 보험도 들어야지. 또 PL에 대한 그런 제품 안전 계획을 따로 세워야지. 디자인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코스트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일어났고 PL 배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걸 보험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보험회사들 언더라이터들이 어떤 그 예측을 하다 보니까 PL 보험을 갖다 받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PL 보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래도 보험을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나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그 PL 위기의 도래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협의관을 거쳐가지고 서로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많이 그 법이 발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릅니다. 어느 주에서는 제조자를 보호하고 어느 부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 제도가 약간 다른 양상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PL 위기의 도래 이래 너무 소비자보다는 어떤 중간 균형을 맞춰야 돼서 제조업자의 어떤 의견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추세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도 금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될 때 아마 어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배상이 일어나고 어떤 일어나면은 아마 점차적으로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물론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심이고 합니다만 그런 아마 법의 어떤 발전을 갖다가 아마 도모하는 걸로 아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PL법은 약 30여 개국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시행이 됐고 개도국 중에서도 필리핀 또는 중국 또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PL법은 이제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라 볼 수 있고 우리도 7월 1일에 이런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PL법은 하나의 국제법에 물론 각 국마다 법적인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제는 PL법은 하나의 국내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내법으로 왔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그 국제사법으로 국제법으로 볼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추세를 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문제가 아니고 또는 국제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글로벌한 하나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PL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협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에 이미 그 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1월 달에 이미 제법이 공포가 됐고 대신에 바로 시행 않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뒤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년부터 7월 1일 시행 예정인 그런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PL법 목적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 안전이라는 그런 향상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째 소비자를 보호한다. 둘째 더 나아가 안전 의식. 안전제품, 안전향상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의 PL법의 기본 축대를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단지 PL은 PL 그치지 않고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로 이제 앞으로 발전하고 또 진화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이라는 것은
제조,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한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 자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채채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물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결함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 아까 디자인이 말씀드린 설계상이라는 상당히 대체 설계가 나옵니다만은 설계상의 설계상의 어떤 결함. 자동차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최근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좀 뾰족한 높은 자동차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영어로 그래비티라고 하는 차의 어떤 무게 중심점이 너무 높게 되면 약간 비탈기를 갈 때 전복될 확률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너무 높였다. 그런 걸 충분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자인했다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비탈길에서 차가 넘어져가지고 이 차의 무게 중심점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는 바로 디자인 결함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 디자인 설계뿐 아니라 설계는 완성했는데 설계는 안전하게 설계는 불구하고 그런 제조상의 그 결함물 있을 때는 또한 그런 또 피해상의 결함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 어떤 보면은 그런 전방적인 디자인보다는 벨트 같은 거, 지금 안전벨트나 에어백, 이런 사건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그런 제조상의 그런 결함에서 일어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현대자동차도 안전벨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아마 80년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그런 제조상의 결함.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문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에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가는 60도 이상이면 화재 염려가 있다. 또는 머리나에게 이걸 주어서는 안 된다. 또는 보관하라.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에 따른 표시상의 문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저히 현재의 기준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표시상에 라벨링에다가 이런 위험이 있다를 갖다가 명백히 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손해배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만은 단지 어떤 제품을 갖다가 과대선전 또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표시상의 어떤 그런 라벨링 갖다가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표시상에다가 라벨링에다가 그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주의를 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라는 건 어떤 사람 얘기하냐? 중요한 것은 제조 가공.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입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수입해서 팔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수입업자가 그에 대한 문제로 피해상의 문제로 일어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관계법이 이번 PL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입업자는 나중에 제조업자한테 구상할 권리를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책임은 수입업자가 외국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업자도 이러한 제조업자의 그런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OEM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OEM업자와 OEM 판매업자와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자가 판매업자가 구체적으로 설계 제조의 방침까지 다 정해서 주는 경우에는 설계업자 책임이 크고 제조업자가 OEM 공급업자가 자기가 다 디자인하고 자기가 제조해서 그대로 납품한 경우에는 이쪽 부품업자 OEM 공급업자가 더 책임이 큽니다만은 OEM 관계도 책임을 지는 그런 법리가 이번 PL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이라는 근본적으로 공산품을 주로 얘기합니다. 1차 농수산품 그런 걸 제외하고, 제외고요. 단지 소프트웨어 같은 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조물의 어떤 하자와 또는 손해와 그런 인과관계에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책임을 지는데 원칙적으로 생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물론 내부에 구상권이 있어야만은 그래서 모든 관련 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제조물 책임은 아주 광범위하게 부를 수 있는 보통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딜러나 판매상은 돈이 적고 배상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GM, 포드 이런 생산사들은 역시 돈이 많고 그런 배상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고가 내 소송 대상을 피고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괜히 조그만 딜러를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큰 업체 GM 또는 포드 또 우리나라 수출품이라는 경우는 현대나 또는 기아의 회사를 선택해서 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은 돈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배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를 갖다가 큰 회사를 만약에 제조업자를 잡고 중간 유통회사가 크다면은 그 업체가 더 배상률이 크기 때문에 그 원고들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찌까지나 돈이 많은 측 회사 큰 그런 회사를 주로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책임을 PL 소송이 났을 때 그래 면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이 물을 제조하지 않았다 한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책임을 갖다가 말 수 없죠. 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80년도란 80년도, 90년 90년도에 당시의 기술 수준, 영어로는 state of art라고 그러나마는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시의 최선이었다.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제조물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법령 말씀나 의약품의 법령이 있고 무슨 뭐 어떻게 어떤 규격품이 있고 그래서 관계법령이 강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 문제가 나왔다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그 회사가 그 관계를 증명한다면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그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OEM 또는 부품 공급업자가 내가 부품을 만들어 공급했는데 이 부품 공급의 제조나 디자인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원래 그 물건을 사간 판매업자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급했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은 자기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일요 경제 세미나는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bs.co.kr로 들어오셔서 일라디오와 일요 경제 세미나를 클릭하신 다음 듣고 싶은 일요 경제 세미나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PL센터 김희진 회장의 강연 이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기업의 영향을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까 뭐 스테이트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일어날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물건을 제조한 뒤에 물건을 설계한 뒤에 이러한 가결함이 발견되었다. 그 발견돼가지고 소비자의 생명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줄 확률이 있겠다. 이걸 알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갖다가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에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책임을 지는 나중에 이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서 엄청난 그 손해배상을 매기는 아직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출을 많이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 문제를 고려할 때 그런 위험의 문제, 어떤 결함의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 있었다. 우리나라는 작은 사고를 볼 수 있어요. PL에 대한 비교적 그 추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사고가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생명이 손해를 봤다, 뭐 죽었다, 또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럴 경우에는 단지 그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급발진 사고를 국내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 이런 것이 증명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배상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회사의 경고와 어떤 그런 그 안전 문제를 무시했다는 그런 그 이유화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매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외국에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함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일련의 공급 과정에서 제조자, 첫째 부품업자에서 완성품 제조업자 또는 그 도매업자, 소매업자, 판매업자까지 이런 그 제조물 책임은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원고와 어느 한 사람에도 충분한 완전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해서 충분히. 그리고 내부적인 구성과는 별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액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니까 책임이 10% 정도 아니고 그는 판매 과정에 또는 제조 과정에 또는 설계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PL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내가 제조업자인데 판매하면서 이 우리 PL은 갖다가 묻지 말기로 하자. 특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판매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고의나 부주만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묻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아까 말한 엄격 책임 그런 건 예의로 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 거 아니냐 행합니다. 이건 법에서 이건 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 계약상에 이런 문제 PL은 예의로 하자. 이런 조항을 넣는다 치더라도 PL법에서 이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한 뒤에 계속적으로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PL법에서는 민법의 원칙을 도용해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권리를 갖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소비자가 문제가 일어나고도 이 공급업자가 누구였다 이런 걸 안 날로부터 3년 이상 그런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 책임 묻지 않으면은 책임이 없게 되는 그런 소멸시효를 갖다가 이번 법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조한 날로부터 그냥 20년, 30년도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법에서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우리 지금 짧은 편입니다. 외국은 보통 이보다 긴데 10년 이내 그러니까 제조물을 공급한 날 10년 이내에 그런 10년 이후에 손해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갖다가 정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복용하고도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상당히 어떤 그런 뇌 손상을 가는 이물질이 있었다 몰랐다 그런데 그것이 복용 후 한 5년 정도 되어야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에 일어났던 광우병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할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10년 동안에 또는 5년 동안에 잠복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잠복 기간 문제 때문에 이런 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품을 또는 어떤 식품을 먹고 이에 대한 어떤 손해가 일어났는데 생명에 대한 손해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5년 동안의 잠복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나 그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산 날로 제조된 날부터 아니고 현상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소멸시효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법리 관계, 디스커버리랄까 이런 법리는 이 PL법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법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법은 일반 민법이고 PL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이 되고 나중에 특별법으로서 PL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 중요한 것은 이 법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1일의 기준이 뭐냐? 7월 유통되는 단계부터냐 또는 어떤 단계부터냐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만들어서 판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제3자에게 공급이 된 것. 다시 말해서 7월 1일 이전에 제조했더라도 회사에 예를 들어 자동차 경우 자기 야적장에 넣었다가 물론 제조는 금년도 2002년 1월에 했다. 그런데 야적장에 계속 놔두고 있다가 제3자의 딜러, 자기 내부 딜러가 아니고 제3자의 딜러한테 7월 1일에 넘겼다. 그러면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조물품이 자기 지배하에 아닌 제3자로 넘어간 시점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 7월 이후에 생산 재판을 볼 수 있다면은 7월 1일 이전에 물건을 만들었어도 그 문제가 회사 내부에 있었고 그 물건이 넘겨진 일반 소비자 또는 중간 도매업자 또는 딜러 자기 직접 지배한 게 아닌 제3자라고 볼 수 있죠. 제3자 서드 파티에 넘겨진 시점이 7월 1일이면은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PL법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판매상한테 어떤 그 자동차 업체가 내부 판매 그 회사한테 넘겨진 시점 필요 않고 그 판매 회사가 일반 소비자 또는 도매업자, 소매업자한테 넘겨진 시점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PL법이라는 건 다시 설명합니다면 제품 결함이 피해 발생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다시금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PL법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PL법이 왜 중요하냐?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퀄리티 컨트롤도 다 하고 제품 안전 다 하고 안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 물건 당연히 잘 만들려고 했고 잘 먹기 때문에 QC 과정을 다 거쳐 공급을 했는데 이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뭐 헬리콥터 사고 같이 헬리콥터 비행하다가 떨어진 경우는 당연히 의도된 예견된 사용입니다만은 물건이 공급했는데 단지 이런 볼펜을 공급했다. 볼펜은 기본적으로 쓰는 용도잖아요. 쓰는 용도자면은 애기의 장난감 될 수 있고 뭐 다른 용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애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삼켜버렸다. 이건 삼기 어렵습니다만은 삼켜버렸다. 그러면은 이건 의도된 사용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애기가 이걸 장난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애기가 이걸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상당히 상처가 입혔다. 또는 먹어가지고 상당히 식도에 걸렸다. 또는 어떤 그런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엉뚱한 데 사용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경우에 여러분이 PL 부담을 지는 것은 여러분이 제품이 이렇게 사용하라. 의도된 것 외에도 이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에 이 물건을 갖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여러분이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그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사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기가 삼켜가지고 죽거나 큰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장난감의 디자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 보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단지 예견된 사용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견된 사용을 갖다가 가능성을 전제하고 안전을 의식해야지 이 물건 이대로만 사용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안전을 갖다가 한다면은 피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한 사용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접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예견된 사용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TV를 보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브라운관에 파편이 튀어나와가지고 상처를 입은 경우 충분히 그건 예견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전기 요가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났다. 그런 거 충분히 예견돼서 볼 수 있거든요. 또 정수기가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다. 또 전자레인지를 했는데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대 광고. 예를 들어서 큰 5m의 넓이의 어떤 그런 있는데 거기를 자동차 뛰어넘는다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그 행위를 해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드디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경우에는 광고 때문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5m를 못 뛰어넘는다,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광고에서 그걸 갖다 강조했다 하면은 광고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진공 청소기로 압축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비데오 투입기에 손을 넣다가 거기서 전기 감전이 되거나 거기에 손에 상처를 입었다. 또는 회전의자에 있다가 일을 하다가 떨어졌다. 또는 워크맨 오래 사용하다가 귀가 상당히 난청이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설계하고 또 제조해야 여러분이 피해 보호 배상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을 되는 합리적으로 예견돼서 사용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가능성을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IS도 있고 여러 가지 퀄리티 컨트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IS도 받았고 우리 퀄리티 컨트롤도 상당히 우수하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그런 준비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피해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O는 아무튼 임의 제도로서 그냥 제품의 표준화 또는 그런 성능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피해는 이제 법률상의 제도입니다. 임의상의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 강제시키는 제도이고요. ISO는 업무 절차에서 볼 수 있다면은 피해는 그런 안전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기록 관리에 따라서 여러 피해 대응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ISO는 작업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면은 PL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 제품의 그런 그래서 ISO는 대내용으로 본다면은 PL은 앞으로는 대내용도 되지만 대유용 다시 말해 재판 과정에서 또는 안전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그 자료의 제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는 퀄리티 컨트롤을 다 하기 때문에 PL은 충분히 다 되었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PL이라는 것은 단지 퀄리티 컨트롤을 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예견율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PL은 퀄리티 컨트롤을 넘어선 그런 안전 제품의 그 사용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서 의도되지 않은 예견율 사용까지 포함하는 제품의 안전의식이 포함된 그런 QC를 넘는 그런 또 포괄적인 제도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L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PL 딱 소송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부담이 많이 입니다. 첫째, 보상금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의 결과든 또는 협상의 결과이든 어떤 배상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직접 배상금. 또 하다 보면은 분쟁 해결하다 보면은 변호사 비용, 내부 법률 비용 또는 소송 비용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PL에서 이것 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이것 다 치더라도 수십 명을 현재 법인은 물론 본사뿐 아니라 모든 기술부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이 한 1년 전을 두고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공급하고 또 변호사 고용해야죠. 또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증하야죠.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납니다. 서로 승소했다 치더라도 그에 대한 그 비용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아예 이런 PL 사건을 마이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PL 사건이 소송이 일어나면은 그에 대한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PL에서 만약에 소송이 졌다면은 또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고 또 제조가 잘못된 제조 검사 과정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인 그런 그 조치 비용이랄까 일단 이제 그런 PL의 어떤 이미지로 해서 아마 판매가 저조한다거나 소비자 신뢰가 또 떨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PL의 직접 간접 손실은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건 큰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PL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할 때 근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은 아마 미국에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기본 법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증거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일본 차가 초창기 미국의 수출수에 아직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서부 어떤 로키 산맥을 달리던 일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피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PL이 어떤 미국의 PL 법에 대해서 일본 제조사들이, 혼다니 그런 제조사들이 또는 도요단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70년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서 PL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습성이 기록을 잘 관리하는,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하나의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 제조사들은 피해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도 그에 대한 기록 관리를 검사, 안전도 검사, 모든 관리를 갖다가 없애지 않고 그동안 쭉 보관하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검사를 철저히 했다. 안전 설계도 철저히 했다. 이런 기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일본 회사가 승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피해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그런 대비를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PL 경우에 증거 싸움입니다. 안전 기록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했고 안전 체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충분히 있느냐. 왜냐? 근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피해자보다는 제조업자 측에 주로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이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 발생 방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체 기본적으로 안전 설계, 안전 제조가 중요합니다만은 또 안전 검사가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록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해주는 하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재판이 될 경우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안전검사를 하고 안전설계를 하고 안전제조를 했어도 그런 기록이 없다면 재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안전에 대한 기록관리는 상당히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관리 체계를 갖다가 철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해서 이에 대해서 표시상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이 약간 어린이 맥세에 생명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상에 그런 위험을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사건이 나도 우리가 이렇게 고지를 했다. 명백히 증명이 된다면은 그런 그 사건을 갖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또는 소송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표시 광고상에 또 라벨상에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전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전에 협상해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방지하고 사전 안 될 경우는 결국 분쟁 해결이 되는데 분쟁 해결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이에 대해서 결국 소송이 된다면은 유능한 변호사 또는 유능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아까 말한 기록 관리 그걸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PL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L은 앞으로 상당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PL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가 기아 자동차에도 근무했습니다. 상임고문으로 당시에 미국에 수출하면서 PL 보험을 들으려고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기아 자동차의 위험성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미국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큰 경우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줬기 때문에 PL 보험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미국의 언더라이터들은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그만 PL 보험을 들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또는 2년간은 초창기에는 어떤 배상액을 갖다가 한계를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정한 배상액을 입는 경우는 그 제조회사가 관계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제품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이 명백치 않을 경우에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PL 보험을 접수를 하되 초창기 1, 2년, 3년간은 일정 금액 이상은 여러분 회사가 부담하라. 그런 전제에서 PL 보험을 갖다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역시 자사에서 그런데 대비하는 적립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PL 보험에 대해서 PL 보험을 들려면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안전 설계를 했고 안전 디자인을 했고 설계를 했고 안전 제조를 했기 때문에 PL 일어날 확률이 사건이 확률이 없다. 이걸 증명함으로써 비용을 갖다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고 쉽게 보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PL 보험에 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한 설계를 했다, 제조했다 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방지했다는 그런 자료를 갖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걸 잘 회사의 언더라이터에 프리젠트함으로써 PL 보험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고 PL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와 여러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안전 QC 담당, 퀄리티 컨트롤 담당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제품의 안전 쪽으로 올라가서 제품 안전, 총체적인 안전을 그런 책임을 지고 이런 여러분이 CEO라면은 여러분 CEO에 지휘해가지고 이런 제품 안전 쪽에 충분한 담당 임원도 정해가지고 그런 제품 안전에 대해서 회사의 전체적인 주의를 환기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품이 안전 설계되고 제조될수록 하는 그런 아마 회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방향의 설정이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PL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PL 직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야 PL이기 때문에 이거 더 해야 된다.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자료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위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이거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하고 있는데 엔진 설계 있고 왜 귀찮게 하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임원 또는 임원으로부터 이 PL 담당 직원에 대해서 그런 오더리티를 갖다 실어주고 이들을 상당히 격려하지 않는 한 PL 담당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PL 담당 그런 부서를 만들었고 제품 안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CEO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권위와 또 책임감과 또 권한을 실어줌으로써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품 안전을 갖다가 강조함으로써 이런 PL 위험을 피할 수 있고 PL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제도를 갖다가 여러분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살펴보면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L에 대비하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또 신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신제품을 그냥 만들면 판매했는데 이제는 신제품 개발하고도 더 안전한 그런 개발 상품이 있느냐. 이걸 항상 대체 개발을 갖다가 고려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어떤 출시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무래도 PL에 대한 직접적인 인력 외에 아무래도 안전을 갖다 강조해 보니까 인원도 더 투입해야지. 그다음 위원회도 만들어야지. 각종 체크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인력 자원에 추가 투입이 많이 있고
또 피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이제 신문에 크게 앞으로 피해 사건이 보도될 것이 하나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소비자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록 관리, 안전 검사, 안전 제조, 안전 설계를 통해서 아마 안전 의식을 갖다가 높인다면은 당연히 안전성이 높여지고 또 소비자 보호를 갖다가 충분히 케어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기업의 대내적인 아울러 국제적인 경쟁력도 강화되고 중요한 것은 30여 개국이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도 장기적으로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서 말씀드린 아까 다시 강조하면 기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설계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각종 정보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기술 수준이 어떤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 현재 미국 내지 소송의 추세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사건이 나면 추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정도 선에서 어떤 법원에 판단했다, 안전성이나 이런 정도 수준을 판단했다. 그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PL 사례집 또는 PL 그 케이스 또는 각종 정보 등을 갖다 만들어서 현재 PL의 수준은 어떻다는 것 갖다가 PL 수준은 어떻고 기술 수준은 어떻고 법원의 판단 수준은 어떻고 이런 것 갖다가 장비함으로써 아마 안전 담당 또는 PL 담당 직원들이 이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PL 사건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 과정을 쓸 때는 법원에 갈 때는 변호사 비용 크죠. 변호사를 보호하는 비용 크죠. 회사 내부적인 준비 크죠. 기록관리 크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국제 경쟁력 또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어떤 그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떤 분쟁 조정 기구를 갖다가 각 산업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쟁 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법원에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은 소비자는 절대 피해자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이라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내에서 재판이 나면 해외 경우도 오래 걸립니다. 벌써 사건이 나고 3년, 4년 뒤에 보상을 받는 것과 그 당시에 바로 협상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서 보상을 받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제조업체, 공공업자들은 보상 금액을 빨리 정하고 빨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품 제조물 책임을 위한 분쟁 조정기구가 논의가 되어갖고 분쟁 조정위원회가 각 식품별 섬유화학 기타 생활용품 등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실제 논의가 되어갖고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PL 발견했을 경우는 이게 바로 법원에 가지 않고 먼저 그냥 자산에 해결한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모색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이 비용을 절약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 조정기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아마 지켜봐 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일요경제 세미나를 오늘과 내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음성정보 서비스 파랑새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783-8686, 783-8686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PL센터 김미진 회장의 강연, 이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기업의 영향을 들으셨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이 법이 부디 소비자의 권리를 한 단계 향상시켜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복일이었습니다.